이렇게 되겠네 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쵸? 굳이 막 엄청 암기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그냥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공장이 돌아가다가 공장에 불이 꺼진다, 기계에 불이 꺼진다, 전원을 차단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말하자면 내용이. 맞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자극 결합 단계.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극 결합 단계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니까. 자극 결합 단계.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완 단계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뭐겠어요? 다시 안정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자극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뭔가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자극 결합 단계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 결합 단계만 잘 외우시면 돼요. 되셨죠?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 볼게요. 근수축의 과정은 신경섬유로부터 운동 종판을 통해 수축을 위한 자극이 전달되면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미끄러져 당기는 근세사 활주설이 대표적인 가설이다. 마이오신으로부터 빠져나온 연결교가 액틴에 부착되도록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 연결교가 급격히 짧아지면서 두 개의 필라멘트가 서로 당겨지게 된다. 많은 근섬유에서 이러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 힘이 텐던을 통해서 골격에 전달되어 실제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다. 근육과 연결된 신경세포로부터의 자극이 근섬유를 싸고 있는 근초를 따라 전달되면서 근섬유의 길이 방향으로 약한 전기 방전이 일어난다. 개개의 근섬유에는 근초의 세공을 따라서 함입된 가로세관이 존재하여 근섬유의 표면으로부터 내부로 자극이 전달되게끔 한다. 가로세관은 근섬유에 넓게 퍼져 있는 통로가 되는 근형질 세망과 연결되어 있고 근형질 세망의 끝에 위치한 근소포체에는 칼슘이온이 저장되어 있다. 신경 자극이 근초, 가로세관 및 근형질 세망을 따라서 근소포체에 전달되면 저장되어 있던 칼슘이온이 방출되며 이러한 칼슘이온의 방출은 근수축 과정이 일어나게 한다. 근수축 과정이 일어나게 하는 칼슘이온이 방출되면서 일어나게 되죠. 근수축 과정은 칼슘이온이 방출되면서 일어나게 되죠. 그게 시작이야. 스타팅 포인트. 그 부분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운동과 운동 단위. 한 개의 신경세포와 여러 개의 근섬유로 구성이 된다. 운동 단위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한 개의 신경세포와 여러 개의 근섬유로 구성이 된다. 운동신경과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모든 근섬유를 말한다. 하나의 운동신경에 의해 지배받는 모든 근섬유에는 운동신경이 분포되어 있으며 하나의 운동신경이 여러 개의 근섬유를 지배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동신경은 40만 개 정도가 있고 모든 근섬유는 250만 개나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신경이 더 많은 여러 개의 근섬유를 지배할 수가 있게끔 되겠죠. 한 개의 운동 단위는 여러 개의 근섬유를 지배할 수가 있다. 속근섬유는 지근섬유에 비해서 운동 단위 수가 적다라는 것. 속근이라는 근육섬유가 있고 지근이라는 근육섬유가 있는데 속근섬유는 지근섬유에 비해서 운동 단위의 수가 적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의 운동 단위가 동시에 지근과 속근섬유의 수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속근섬유는 지근섬유에 비해 운동 단위의 수가 적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속근섬유는 운동 단위가 25% 정도 되어 있는 거고 지근섬유는 운동 단위가
50%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운동 단위가 동시에 지근과 속근 섬유의 수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신경에 연결된 근섬유 수가 많을수록 큰 힘을 내는데 유리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현장 포인트 짚어 드릴게요. 우리가 대부분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쵸? 뭐 염좌, 발목을 뭐 삐끗하거나 이렇게 삘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든 어떻게든 다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로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뭐 축구, 농구, 야구 등등의 스포츠, 모든 스포츠 마찬가지지만 바디빌딩은 특히나 중량을 갖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죠? 사람의 몸은 우리가 해부학 같은 거, 인체 해부학, 기능 해부학,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떠한 근육이 사용이 되고 어떠한 각도, 궤도에서 움직임을 했을 때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인지, 즉 다치지 않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궤도가 아닌 거로다가 움직이려고 하면 다치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찌릿하고 뭔가 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 나 여기 다쳤다, 아프다라는 거를 인지하실 거예요. 그쵸? 그 인지 신호를 주는 게 뭐냐면 신경이에요. 신경.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경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할 때 힘들어하는 이 생리학에서, 그리고 우리가 뭐 해부학 이런 데에서 뼈를 공부하죠. 골격계, 클래비컬, 쇄골, 휴머러스, 상완골, 레디어스, 뭐 이러한 뭐 인체의 골격, 뼈에 대한 명칭을 공부하고 관절, 조인트에 대한 어떤 움직임과 그런 특성들,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근육을 공부하고 근육에 대한 명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육에 대한 오리진 인서션, 근육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슴 근육은 어떻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막, 아까 근상막, 근외막, 근내막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예전에는 근육을 싸고 있는 하얀 막, 즉 우리가 택배를 시켰을 때 박스 딱 뜯어보면은 뽁뽁이 하얗게 이렇게 있죠. 안에 다치지 말라고 뽁뽁이로 이렇게 쌓여진 채로 택배가 오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책을 발송해드려도 아마 비닐팩의 안에 뽁뽁이 느낌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돼서 아마 포장이 돼서 전달이 될 건데, 그러한 것처럼 근막이라는 게 근육을 싸고 있는 하얀 막, 그냥 포장지 정도로 생각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말하자면은 그래도 최근에 연구에 의해서 얘도 역할이 있구나, 기능이 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고 알게 되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수분과 신경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근막에 대해서 근막 이완을 하고 이러한 트레이닝들이 굉장히 트렌디한 때가 있었죠.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헬스장에 폼롤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TP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테니스 볼 같은 거, 근막을 이완시켜 주자,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신경인 거예요. 말하자면 레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골격계, 뼈를 공부하고
근육을 공부하는 거에서 힘들어 하실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다음 스텝도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 발목이 아파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찌릿해. 전에 다쳤었던 만성 발목 통증이에요. 아니면 급성 발목 통증을 갖고 있다라고 쳐도 엊그저께 삐끗해갖고 지금도 이 아픈 느낌 찌릿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신경. 통증 신호를 누가 보내줘요? 뉴런, 신경세포, 중추신경계 전달. 이거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접목시켜서 생각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재밌어질 수 있어요.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달달달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접목시켜가면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시면 더 재미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려볼게요. 재활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는,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발목이 아파요. 찌릿해. 그러면은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냥 그 부분을 내가 접질러서 뭔가 안에서 잘못될 수 있는 거죠. 늘어났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그쵸? 분명히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만약에 뼈가 부러지면 걷지도 못해요.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염증이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색깔이 변한다거나 붓기가 있어요. 부종, 물이 차거나 뭐 등등의 어떤 증상이 있어요. 딱 봐도 이거 뭔가 심각한데 이렇게 보이는 가시적인 피드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염증 반응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찌릿한 느낌을 주는 거는 신경에서 해준다라는 거고, 우리가 신경을 알고 그 부분을 다룰 수 있으면은 재활 트레이닝이 수월해지는 거죠. 운동신경에 연결된 근섬유 수가 많을수록 큰 힘을 내는데 유리하다. 그죠? 내가 만약에 다치면은, 발목을 이렇게 다치면은 발목에 연결된 전선이 5개예요. 근데 발목을 접질르면은 전선 2개가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선 3개에만 불이 들어오겠죠. 그럼 전선 5개였을 때처럼 얘가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운동신경에 연결된 근섬유 수가 많아야 큰 힘을 내는데 유리하죠. 그러면 지금 2개가 끊어졌고 불이 안 들어오고 3개만 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꺼진 불 2개가 다시 들어오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운동 효과가 더 있지 않겠어요? 전선 5개였던 발목에 운동을 하는 거하고 전선 3개 불이 들어오는 발목에 운동을 하는 거하고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만약에 심하게 다치면 2개에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재활 트레이닝, 어떠한 운동을 하기 전에 전선 먼저 불이 들어오게끔 해줘야죠. 그리고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더 효율적인 트레이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을 트레이닝으로 좋아지게끔, 불이 다시 5개에 다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제가 이제 재활 트레이닝이나 이러한 뭐 실전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때 이러한 내용들을 또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